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얼마 전 제가 MBC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이어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분들을 자제케 하는 영원한 현대인의 숙명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다이어트가 이렇게 어려워졌냐? 그 말씀을 이제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식품, 먹을거리들이 너무 많아졌죠. 식품 산업이 너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반해서, 진화의 속도 느린데 반해서 식품 산업, 특히 맛있는 먹을거리들, 고칼로리 음식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었죠. 이런 공급의 과잉 현상이 어쨌든 열량 과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스트레스 사회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또 살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게 되죠. 쾌락,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잊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쾌락을 주는 행위를 이제 중독 행위라고 하는데요. 뭐 쇼핑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방식으로든 나쁜 방식으로든 중독에 빠지면서 자신의 현실의 삶의 고달픔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중독적 매개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먹기죠. 죄책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세상에 먹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제 탄수화물은 머릿속에 들어가면 혈당을 올려준과 동시에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굉장히 막강한 쾌락적 재미를 제공합니다. 먹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인의 이제 삶이라고 보는데요. 현대인의 삶은 밤낮이었죠. 자연과 멀어져 있습니다. 적게 움직이고 많이 먹고 몸은 점점 축소되고 머리는 점점 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시간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착안해서 나온 우리 다이어트법, 시간 제한 다이어트.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생체 리듬을 이야기하는 거죠. 2017년도 노벨 생리학상에 탄 생체 리듬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놓은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 생체 리듬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뭐냐면, 단식이라고 하면 하루를 올곧게 다 이제 굶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단식한다, 공복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24시간의 생체 시간에 가장 최적화된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어내자는 건데요. 그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자, 24시간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자, 24시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밤과 낮. 밤과 낮.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잔다. 이 24시간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호르몬입니다. 낮에 나오는 호르몬, 낮에 최적화돼서 분비되는 호르몬, 밤에 나오는 호르몬, 그리고 밤에 정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을 준비해야 되는 호르몬. 이런 부분이 이제 생체 리듬에 맞게끔 최적화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거스르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고 먹기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새벽 12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죠. 그때 잠을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그때 깨어 있으면 강력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바로 그렐린입니다. 그렐린은 그때 깨어 있으면 우리 사람의 어떤 그 깨어 있는 정도를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허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 있을 때 야식을 먹고 술을 먹고 왔는데도 강렬하게 식욕이 땡겨지는 것은 우리 몸의 위기 상태로 받아들인 그렐린의 작동 때문입니다. 낮을 지배하는 호르몬들은 대부분 활동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낮에 먹는 것들은 활동 에너지로 잘 사용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코티졸,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활동 에너지들 하고 이럴 때 이제 최적화되어서 낮에 먹게 되면 낮에 쓰이는 낮에 먹는 영양분들은 전부 다 영양소로 이렇게 잘 사용이 되지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는데 반해서 밤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밤에 재정비를 해야 돼요. 하루 동안에 독소, 활성산소를 씻어내는 멜라토닌이라든지 인체를 재생시키고 복구하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먹는 것들을 처리하는데 다 사용이 되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또 밤에는 이렇게 활동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들이 아니라 몸을 재생하고 정비하고 쉬게 하는 호르몬인데 그런 호르몬들은 인체 대사작용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먹게 되면 그만큼 체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체는 낮 시간에는 쓰고 밤 시간에는 쉬게 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지켜주는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낮에 해가 떠 있는 동안 드시고 밤에 해가 지면 단식을 하자, 금식을 하자, 공복 상태로 가자 합니다. 낮에는 먹고 밤에는 공복 상태. 다시 이야기한다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할 수 있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공복을 취하는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확장된 개념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11시까지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11시부터 7시까지 8시간, 그러니까 16대 8, 6시간 금식, 8시간 식사에 확장된 개념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잘못된 입맛이 내 몸을 망친다, 미각교정 다이어트 등의 책 등에서도 말씀드린 본인의 먹기에 대한 어떤 리추얼,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낮에 내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먹겠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해치는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식사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염가속탄을 항상 말씀드리죠. 염식 짜게 먹고, 과식 많이 먹고, 속식 빨리 먹고, 탄식, 탄수화물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는 건데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겠죠. 단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녁에 너무 배가 고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 져 있는 밤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은 2가지 정도로 제한할 수가 있겠죠. 진짜 본인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물로만 그 저녁에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밤 동안에는. 물만으로 좀 힘들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칼로리가 거의 제로인 채소 종류, 섬유 정도 하나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허용하는 것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초기에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12대 12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식사를 하고 밤 동안은 금식을 하는 12대 12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시고 스트레스가 덜하거나 보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자신이 생기면 11시까지 그리고 아침 11시까지는 금식을 하고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식사를 할 수 있는 16대 8의 확장된 시간 제한 다이어트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식사량은 줄여되겠지만 식사량은 지나치게 줄여도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약간의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부분을 채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생체 리듬, 우리 사람들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 신진대사와 잘 연관이 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신다면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